왜 안 될까? 그냥 합시다. 이래놓고 누르면 됨. 그럴 줄 알았어. 합시다. 자, 지난 시간이랑 연결되는 문제이고요.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도 작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했던 것처럼 세근이 먼저 주어졌을 때 한번 써볼게요.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이고 x세제곱의 개수가 a인 3차 방정식은 a 괄호 x세제곱 마이너스 합 플러스 곱의합 마이너스 곱은 0까지.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요런 녀석을 합, 요런 녀석을 곱의 합, 요런 녀석을 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문제 정리가 일단은 읽어보면은 뭐가 돼? 첫 번째,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마이너스 a분의 b에 의해서 3. 같은 방식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 감마를 합해준 친구가 마이너스 2. 세 번째, 세근의 곱은 1. 일단 이 상태로 정리가 우선 된다는 거. 됐지? 근데 여기에서 세근이 이미 주어진 상태인데 식은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식은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는 거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세근이 주어졌을 때 3차 방정식을 만들어 보자는 거지. 어떻게 만들 거야? 일단은 세근에 대한 합을 먼저 구해봐요. 그럼 셋 다 더했더니 어떻게 돼?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3으로 만들어 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곱의 합으로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일단 어떻게 해도 한번 쓸게. 여기는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 곱한 거, 베타 더하기 1 감마 더하기 1 곱한 거, 마지막은 감마 더하기 1 곱하기 알파 더하기 1 이렇게 더한 거. 그럼 앞에부터 전개를 하면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 베타 감마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1, 알파 감마 더하기 알파 더하기 감마 더하기 1 이렇게 되니까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 감마가 나오고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각각 2개씩, 그리고 1 깔아 놓으니까 3까지. 그 어때? 지금 뭐 3차 뭐 이거 뭐 하는 척 하지만 솔직히 살짝 딱 발 담궈 놓고서 앞에 것도 여전히 하고 있어. 그지? 그냥 전개하라고. 부호. 아, 여기 플러스지 당연히. 그냥 여기 따로 계산만 해둔 거야. 그리고 마지막 세근의 곱은 어떻게 돼요? 셋이 일단 곱해주면 되겠지. 그럼 곱하면 어떻게 돼? 알파 베타 셋 다 곱하면 그대로 알파 베타 감마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마지막 더하기 1까지. 실제 그냥 전개한 거야. 됐죠?
그냥 전개 하나하나 하고 2개짜리 곱하고 나머지도 다 전개해서 한 건데 쌤은 지금 그냥 그걸 안 보여주고 그냥 전개를 해놓은 것 뿐이에요. 그럼 세근의 합은 뭐가 돼?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3이었으니까 합은 6이 되고요. 고배합은 여기대로 정리된 거니까 여기 지금 값이 마이너스 2 있고 여기는 3이니까 3이 6 있고 그러면은 더해서 9니까 고배합은 7이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 곱은 곱한 거, 합한 거, 고배합한 거 싹 다 더해주니까 일단은 2에다가 하나 더 더해주니까 3이 되겠지. 그럼 모든 개수를 설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니까 6x제곱 더하기 7x 빼기 3은 0까지. 자, 넘어가 볼게요. 3차 방정식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사실상. 자, 문제 뭐가 나와 있대? 1번 한근이 3 더하기 루트 5가 나왔대.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다른 한근을 3 빼기 루트 5라고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럼 근이 벌써 2개가 됐네. 나머지 한근을 알파로 잡아버릴게. 그럼 근이 몇 개가 완성이 됐어? 3개지 지금? 됐어? 근데 근이 3개인데 3개가 주어졌으니까 지금 밑줄 친 3차 방정식 안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을 할 건데 상수항이 딱 온전하게 마이너스 4라고 나와 있네. 근데 상수항은 근과 계수의 관계, 세근의 합, 곱의 합, 곱 중에 무엇을 원해? 무엇을 만들어줄 수 있어? 세근의 곱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다시 괜찮아? 다시 할게. 한근이 3 플러스 루트 5가 나왔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나머지 다른 한근이 3 빼기 루트 5를 갖게 돼요. 그럼 근이 2개인데 그때 나머지 한근을 뭔지 모르지만 그냥 알파라고 찍어 놓을게. 됐죠? 그럼 근이 벌써 몇 개가 됐어? 그럼 세근이 나왔을 때 우리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을 하는데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됐지? 마이너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마이너스 a겠지? 곱의 합은 둘이 곱하고 둘이 곱하고 둘이 곱해서 더한 건 뭐야? a분의 c니까 b가 되겠지? 됐지? 그리고 세근의 곱 얘랑 곱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그냥 4가 되겠지. 근데 지금 미지수가 하나가 있는데 근과 계수의 관계 여러 가지 중에 딱 특정하게 마이너스 4 상수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우린 무엇을 구하자? 바로 세근의 곱을 먼저 구해주도록 하자. 그리고 세근의 곱은 어떻게 구해줘? 3 더하기 루트 5, 3 빼기 루트 5, 거기에다가 알파를 곱한 게 곱해서 뭐가 되면 돼? 4가 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때 3 더하기 루트 5 곱하기 3 빼기 루트 5를 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4야 4야 4지. 그러니까 얘가 4가 됐으니까 알파가 뭐였던 거야? 그래, 그러니까 나머지 한근이 1이었던 거야. 쉬워졌지 이제 문제가? 그럼 이제 뭘 구해줘? 세근의 이번엔 뭘 구해? 합을 구해주도록 할게.
그럼 세근의 합은 어떻게 돼? 얘랑 얘랑 얘를 더해주면 되겠지. 그럼 뭐야? 일단 계산한 값은 7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구해요? 우리는 마이너스 a분의 b. 그럼 마이너스 a가 되니까 a가 뭐가 돼? 마이너스 7이 되겠지. 됐니? 그럼 이번에 뭐 남았어? 고배합 남았지? 그럼 고배합 어떻게 구해? 얘네들이 곱하면 뭐였어? 4였어. 얘네들이 곱하면 3 더하기 루트 5였어. 얘네들이 곱하면 3 빼기 루트 5였어. 루트 5가 날아가서 합해주면 뭐가 돼? 그래서 10이 되죠. 그리고 어떻게 구해? a분의 c를 이용을 하니까 b의 값이 10이었던 거야. 아니, 의외의 포인트에서 막히어하네. 괜찮죠? 괜찮았어. 지금 마무리는? 2번 한 번 더 해볼게요. 잘 봐. 일단은 한근이 1 플러스 i라고 했죠. 그럼 나머지 한근은 뭐가 돼? 1 마이너스 i가 돼, 기본적으로. 됐죠? 그럼 나머지 한근을 이때 또 똑같이 알파로 잡도록 할게. 그럼 근이 몇 개 됐어? 그럼 근각의 세관계 쓸 건데 x세제곱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 x제곱 x 상수 중에 뭐가 나와 있어 지금? x제곱의 개수가 지금 뭐야? 이건 x의 개수인데 0이지. 그러니까 우린 뭘 구할 수 있어? 세근의 합을 구할 수 있다고. 세근의 합인 1 더하기 i 더하기 1 빼기 i 더하기 알파를 더해준 게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0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그럼 진행하면 알파가 뭐인 걸 알 수 있어요?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끝났어. 이제 또 고배합 먼저 해볼게요. 고배합 어떻게 구해? 1 플러스 i 1 빼기 i 더하기 1 플러스 i 곱하기 마이너스 2 1 빼기 i 곱하기 마이너스 2. 그럼 앞에부터 계산한 게 합차해주면은 2 마이너스 2 빼기 2i 플러스 2 빼기 2i. 아이고 소리 마이너스 2 플러스 2i. 그리고 2i 없어지면은 고배합은 마이너스 2니까 a가 그냥 마이너스 2임. 세근의 곱은 계산하면은 얘가 2니까 마4여서 세근의 곱은 b는 4가 되겠죠. 자, 얘가 좀 재밌습니다. 오늘 거 수업 끝나자마자 바로 올릴 건데 숙제할 때 얘를 이 유형을 제일 나중에 좀 공부했으면 좋겠어. 순서를 좀 바꿔서. 얘 완전 독립적인 내용이거든. 가볼게. 일단 읽어볼까? 읽어봐. 뭐라고 써있어? x 세제곱은 1에 한 허근을 이걸 우리는 오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게 뭐요? 할 수 있지만 우리 알파, 베타, 감마 좀 약간 둥글둥글하게 문자를 썼잖아. 그치? 근데 그 형태를 우리가 이제 그리스 문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리스 알파벳인데 그리스 알파벳 중에서 좀 뒤쪽에 있는 녀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뭐라고 읽는다고?
오메가라고 읽습니다. 쓰는 건 솔직히 W랑 그렇게 차이가 안 나게 써도 무방한데 그냥 이름이 여기에서만 오메가로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고등학교 수학 과정은 어차피 문자들에 대한 쓰임새가 사실상 다 존재해.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 보면은 직선을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지. 그치? 근데 고등학교 과정은 이렇게 표현을 해. 왜? 이차함수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는데 그렇다고 이 둘을 동시에 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직선은 mx 더하기 n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한다는 거, 그것만 생각을 해줍시다. 자, 그런데 방금 전 문제에서 우리 한근이 1 더하기 i라고 하니까 나머지 한근이 뭐였어? 1 마이너스 i였죠. 그리고 1 플러스 i와 1 빼기 i, 이 둘은 무슨 관계야? 이 둘을 서로 켤레복소수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켤레복소수니까 1 플러스 i랑 1 빼기 i는 서로 다시 한번 켤레복소수의 관계고, 그리고 우리는 만약에 1 플러스 i를 만약에 z라고 했다면 이 켤레복소수 1 빼기 i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z 한 다음에 짝대기를 머리 위에다가 올려주죠. 됐죠? 이런 식으로 약속을 했었어. 자, 그럼 일단 가볼까? 어쨌건 x세제곱은 1을 만족하는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 다음에 다시 무슨 근? 한 허근을. 그러니까 오메가는 허수가 붙어 있다는 거야. 그지? 실수가 아니라. 근데 한 근이 어쨌건 간에 주어진 거잖아. 그럼 1차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뭐야? 한 근이 주어졌대. 뭐 해줘? 대입이야. 그럼 첫 번째 행동, x자리에다가 오메가를 대입을 하면 오메가 세제곱은 1이라고 하는 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얘는 무슨 역할을 해요? 모든 문자들의 차수를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됐죠?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식을 잠깐만 가지고 와볼게. 현재 x세제곱은 1이라고 써있는데 1을 이항을 시켜보도록 합시다. 근데 1은 어차피 1의 세제곱이니까 우리가 지난 인수분해 문제 풀 때처럼 인수분해 정리를 해주면 x 빼기 1,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라고 인수분해가 딱 하고 가능한 거야. 됐어요? 근데 원래 이 방정식 그러면 곱하기 형태로 인수분해를 했으니까 다음 줄이 자연스레 어떻게 돼? x가 1이거나 또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0이면 되지 않을까? 됐죠? 그럼 이 오메가가 1이면 되겠네. 맞아요? 안 돼요. 왜? 허근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가 오메가일 수 있어? 없다니까? 그러니까 오메가는 어디 소속이야? 결국은 여기 소속이야, 여기. 됐지? 그럼 결국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에 한 허근이 결국은 오메가라는 뜻이 되겠지. 됐죠? 그리고 한 근이 나오면 우린 뭐 하기로 약속을 했어? 대입을 합시다. 두 번째, 그래서 뭐가 나와? 바로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라는 식이 나와요. 그런데 이 2차 방정식의 한 허근이 오메가면 다른 한 근은 뭐겠어? 오메가의 켤레가 되겠지. 그럼 세 번째 우리가 이런 정리가 가능해. 그럼 두 근이 나온 거 아니야, 현재? 두 근의 합은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a분의 b가 돼. 두 근의 곱은 뭐가 돼? a분의 c가 돼. 그리고 한 허근은 똑같이 오메가의 켤레였으니까 얘도 똑같이 대입하면은 식도 똑같은 형태가 등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양변을 오메가로 나눠주면 문제꼴에서 이런 꼴을 만들어 줘서 정리 여기다 쓸게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을 마이너스 1, 오메가의 켤레 더하기 오메가의 켤레 분의 1도 똑같이 마이너스 1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노란색 동그라미를 치고 있는 이 것들이 문제에서 풀 때마다 자연스럽게 나와서 정리해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근데 무턱대고 아무거나 막 써내는 게 아니잖아 지금. 약 스토리가 있지 약간? 그치? 이거 좀 한번 확인해 보실 만한 가치가 있어요. 충분히. 그것까지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 됐죠? 됐죠? 가볼게요. 자, 그럼 봐봐. 한 번 더 풀어볼게. 조금 속도 내서. 자, 이제 적는 거 안 해도 돼. 똑같은 거니까 봐봐. 요거 풀 때만 정리해보자고. x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오메가를 자리에다 대입하면은 오메가 세제곱을 1로 바꿀 수 있어. 이거 엄청난 능력이지. 왜냐면은 차수가 3만 돼도 무조건 1로 바꿔낼 수 있다는 건데. 근데 지금 봤더니 1 더하기 오메가의 제곱, 4제곱, 6제곱, 8제곱, 10제곱 지금 4부터는 올라가 있잖아. 그럼 오메가의 4제곱이라는 얘기는 오메가가 지금 몇 개 들어있다는 거야? 3개 하고 하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가능해져 얘는?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에서 오메가 4제곱이 뭘로 바뀌어? 오메가로. 오메가의 6제곱은 오메가의 세제곱이 2개가 있는 거니까 1로 제곱으로 오메가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조건 하나 더. x세제곱은 1이라고 했으니까 이항을 시킬 수 있겠고, 그리고 인수분해 정리에 의해서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까지 정리를 할 수 있었죠. 근데 오메가가 허근이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1이라고 할 수는 없겠고, 그럼 남아있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녀석의 한 근이 오메가인 거니까 대입을 그대로 했더니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0이었다는 거. 그럼 봐봐. 다시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뭐라고? 그럼 얘가 뭐야? 그럼 얘가 뭐야? 그럼 남은 게 뭐야? 1이야. 그래서 얘 계산 결과가 1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얘를 뽑아주는 게 없으면 무의미해. 얘를 뽑아주는 거를 다 했어요 쌤. 그러면 그냥 정리만 해줘도 되고. 됐어요? 한 번 더 여기서 뭐가 가능해? 어차피 오메가가 한 근이면 나머지 한 근도 나머지 한 근은 오메가의 켤레일 테니까 얘가 가능하다고 했고, 양변에 오메가를 그대로 나눠주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 오메가 더하기 1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0이니까 넘어가면서 얘가 마일, 같은 방법으로 마일 계산하면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오메가 2파트 부분이 사실 여기까지가 거의 대체적으로 중간고사 범위거든? 지금 페이지도 봐봐. 242쪽 중에 120쪽 이렇게 써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대략 반절 정도가 된다는 거야. 근데 여기 부분이 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얘가 안 되는데 막 풀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얘가 중에 어려워. 그리고 얘만 좀 익혀주는 거 좀 연습 많이 했으면 좋겠어. 오케이? 우리는 시간상 일단은 넘어가긴 하는데 어려워요. 알겠지? 많이들 어려워하는 편이야. 몇 개 더 나갈게요. 시간만 좀 맞춰서. 아까 거기만 어렵지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고. 자, 갑니다. 연립방정식입니다. 근데 연립방정식이야. 중위과정 한번 다시 훑을 때 했던 내용 중에 하나고, 연립방정식은 결국은 미지수가 2개 이상인 방정식의 형태를 얘기를 해요. 그치? 근데 지금 봐봐. 어떻게 나와 있어 그 연립방정식이? 1차랑
2차가 나와 있어. 근데 지금 연립방정식의 정답을 딱 하고 바로 계산 못하는 이유가 딱 하나야. 무엇일까? 미지수가 2개야. 그럼 정말 간단하게 어떻게 하면 돼? 미지수를 하나로 줄임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현재 x 빼기 y는 2라고 써져 있는 식을 x 빼기 2는 y로 정리할 수 있겠죠. 이 양을 살짝 통해. 그럼 y 자리에다 그대로 x 빼기 2를 그대로 쏙 넣어주면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x 곱하기 x 빼기 2 더하기 x 빼기 2의 제곱은 7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는 7이 되겠고, 우선 x제곱이 없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이 양 넘어가면은 여기다 쓸게.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은 0이라는 우리가 좀 익숙한 방정식이 됐어. 됐죠? 그럼 이 방정식을 어떻게 이제? 풀어야지 또. 풀어야지 뭐. 그럼 x가 뭐가 돼요? 3 또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근데 아까 x 빼기 2가 y라고 했잖아. 그럼 x가 2개가 나왔는데 x가 그럼 만약에 3이었으면 대입을 하면 y 값이 뭐가 나와? 딱 1이 나오겠지. 그리고 그럼 x가 하나 더 나오면 마이너스 1이었으면 대입하면 y가 딱 뭐가 나왔어? 마이너스 3이라고 나왔겠지. 그치? 자, 방정식의 정의가 뭐였어? 뭐 했을 때? 대입했을 때 식이 성립하면 되는 거지. 어차피 이 xy는 저 위에 있는 1차식에다가 대입한 게 인증된 거 아니야? 저기다 넣어봤으니까. 그럼 아래식에다가 눈으로 쭉 넣어봤어. 3, 3은 9, 마이너스 3, 그럼 6, 그럼 더하기 1 맞네? 여기도 똑같이 마이너스니까 1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계산해서 9니까 더하면 맞네? 둘 다 대입을 해도 만족을 하네? 그러니까 해가 두 쌍이 나와. 우리가 배운 중학교 3학년까지의 모든 과정들 이상으로 난이도가 올라가지 않아. 현 시점부로 절대 안 올라가, 난이도 자체가. 그런데 다들 많이 착각을 하더라고. 그다음 뭔가 너무 어려운데요? 어려운 게 지금 여기에서 1차를 정리하는 거였을까? 대입하는 거였을까? 다시 정리해서 2차로 만드는 거였을까? 인수분해가 어려웠을까? 이거 다 중학교 과정 아니야? 그지? 그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원래 쌤이 여기에서 이렇게 사실 설명을 하기도 해야 돼. 야, 연립방정식인데 1차랑 2차가 나왔지? 그럼 1차를 정리해서 대입하면 문자 하나가 될 거야. 그걸 푼 다음에 다시 대입해! 이렇게 얘기하면 되거든. 그런데 한계가 있어. 그냥 아예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려줘 버리면은, 그러니까 뭐 어떻게 풀지에 대한 공략을 해주면은, 쌤이 방금 얘기를 했잖아. 문제를 푸는 방법이 실제로 어려운 게 아니야. 근데 그 방법을 알려줘 버리면은 나중에 왔을 때 대처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돼. 어떻게? 문자가 2개가 나왔어? 그럼 한 문자로 정리를 하고 싶은 거야. 가감법이랑 대입법도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그 생각이 조금 필요해요. 자, 근데 이번에는 어떤 형태로 나왔어요? 2차 방정식, 연립방정식이 둘 다 2차로 나왔대. 여기는 좀 가볍게 갈게. 이렇게 2차로 둘 다 나오면은 무조건 0이 하나가 존재해. 0이 무조건 딱 눈앞에 있어. 오케이? 0을 보고 어떻게 해줘? 0이 있는 녀석을 인수분해 먼저 해줘. 이렇게 딱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뭐야? 이거 왜 멀쩡해진 것 같지? 아니네.
됐죠? 그럼 어떻게 돼? x가 3y 아니면은 x가 y라고 할 수 있어. 됐어요? 그럼 두 개를 나눠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야. 1번 x가 3y인 거. 그럼 그걸 어디다가 요 식의 x자리, 아래에 있는 식, 위에 있는 식은 인수분해서 정리한 식이니까 아래 식의 x자리에다가 3y를 그대로 대입을 하면 9y제곱 마이너스 9y제곱 더하기 4y제곱은 8이 되겠고, 그러면은 y제곱이 2니까 만족하는 y값은 루트 2 또는 마이너스 루트 2가 돼요. 그런데 이때 y가 루트 2면 자연스레 x는 3루트 2가 되는 걸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y가 마이너스 루트 2면은 같은 방식으로 x도 마이너스 3루트 2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또 한 팀들이 또 나왔습니다. 안 끝났어요. 또 합니다. 두 번째 과정은 뭐야? x가 y일 때야. 근데 어때? 지금 이제 예제 2번인데 방금 전 했던 예제 1번이랑 다른 게 없지. 그치? 0이 있는 걸 먼저 찾자고 했어. 0 있는 거. 됐죠? 됐죠? 0을 먼저 찾아서 인수분해를 해서 그걸 따로따로 쪼개서 문제를 두 개를 풀자고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x자리에다가 y를 대입을 하면은 식 정리는 요렇게 y제곱 빼기 3y제곱 더하기 4y제곱이 되겠고, 그러면 2y제곱이 8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y값을 2 또는 마이너스 2라고 할 수 있겠죠. y가 2면은 x도 똑같은 문제로 풀려지니까 정리는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식이 1차와 2차로 연립된 상태였어요. 두 번째는 2차와 2차였어. 근데 이걸 어디랑 연결 지어야 되냐면은 원래 중2 과정은 어떻게 했어? 1차랑 1차만 있었잖아. 그건 대입법, 가감법을 이용을 하면 되니까, 그지? 근데 거기서 차수가 올라간 거야. 1차랑 2차로. 그치? 그럼 뭐 1차 정리해서 대입해서 풀면 돼. 문자 하나로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그걸 또 방해하려고 또 2차가 나온 거야. 그럼 어떻게? 무조건 옆에다가 0을 하나 줄 거고, 0을 확인을 했으면 그 0을 일단 이 0이 있는 쪽을 인수분해를 시켜놓고, 그러면은 1차가 두 개로 분리되니까 그걸 다시 정리를 하자 였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를 우리는 대칭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칭형의 문제는 x 더하기 y와 xy의 값을 주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얘네들 어디서 많이 봤던 친구들이거든? 얘네들 뭐야?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쓰는 두근의 합과 곱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잘 봐요. x 플러스 y를 라지 a, xy를 라지 b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그럼 봐봐. 여기 봐봐. 원래 그냥 풀려고 했어. 어떻게? 저는 문자 하나로 정리해서 풀려고 했는데 넘어가면 분수라서 너무 힘들어요.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은 0을 찾으면 되겠네. 0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고 싶어. 다시 처음 해볼게. 미지수가 2개 이상인 연립 방정식이니까 일단은 미지수의 개수를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싶은 거야. 미지수의 개수를 줄이고 싶은데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넘겨서 대입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일단은 좀 분류를 해보자. 분류를. 여기 x 더하기 y가 있죠. 여기도 x 더하기 y가 있지. 그리고 지금 동그라미 치는 이 안에도 x 더하기 y가 들어있지. 자, 가볼게. x 더하기 y를 라지 a, xy를 라지 b라고 해주면 원래 식에서의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5라고 할 수 있고요. 됐나요? 그리고 이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가 돼? 바로 x 더하기 y를 완전 제곱한 a제곱에서 다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x 더하기 y의 완전 제곱에서 몇 xy를 빼주면 돼? 그렇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b를 해주고 마지막 x 플러스 y에다 마이너스를 붙인 꼴이니까 이렇게 딱 정리가 된다는 거야. 그랬더니 다시 문제가 뭘로 바뀌었어? A와 B 주계죠? 주계죠? A와 B에 대한 몇 차? 윗줄 몇 차? 1차. 아래 몇 차? 1차, 2차 어떻게 풀기로 했어? 1차를 정리해서 대입하기로 했죠. 그럼 어떻게 돼요? B는 마오 빼기 A가 되고 그대로 여기다가 쏙 대입을 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2 마오 빼기 A 빼기 A는 12 전개하면은 A제곱 더하기 2A니까 A 여기 플러스 10이니까 넘어가면 빼기 2는 0 그래서 어떻게 돼? A 플러스 2 A 빼기 1이니까 A가 마이 또는 1임이 나옵니다. A가 마이면 라지 B가 마3이고 라지 A가 1이면 라지 B가 마이너스 6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가 돼?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2거나 XY가 마이너스 3 또는 하나 더 X 더하기 Y가 1이거나 XY가 마이너스 6인 게 가능해집니다. 근데 여기다가 한번 다시 옮겨 쓸게. 합한 게 마3인데 마인데 곱하면 마이너스 3이 되는 두 숫자 뭐가 있을까? X는 마이너스 3, Y는 1. 또 1과 마이너스 3. 한 번 더 가볼까? 합은 1인데 곱이 마이너스 6인 숫자는 뭐가 있을까? 1이랑? 마이너스 3이랑 3이랑 마이너스 2 다시 한번 거꾸로 마이랑 3도 가능. 그래서 해가 뭐야? 4개 다 우리 해야. 좀 길지? 풀이 자체도 좀 길고 답을 만들어내는 과정도 좀 긴데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 봐봐. 문제수를 좀 늘리고 난이도를 좀 좁힌다거나 문제수의 개수를 좀 나가는 유형을 좀 줄이면서 좀 천천히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야. 근데 지금 보면은 중등 과정 했던 것보다 확실히 다 매 시간마다 오래 걸리긴 하지. 그치. 근데 잘 버텨주고 있는데 1회차가 돌면은 방학기간 들어가는 것부터는 그렇게 힘들진 않을 거거든. 내용 나가는 것 자체가. 어차피 현행으로 다시 한번 복귀하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해주면은 결코 어려운 작업은 아니게 될 거야. 근데 여기서 쌤이 얘기해주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은 지금 풀고 있는 건 유형이야. 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내는구나 하는 것만 좀 기억해줬으면 좋겠다는 거. 됐죠? 자, 어떻게 풀어 이번엔? 연립방 정식이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데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연립방 정식이 오직 한 쌍의 근데 일단 식 자체는 1차와 2차가 등장을 했네. 그럼 1차를 먼저 정리하면 어떻게 돼? y는 a 빼기 x가 되겠고 y 자리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하기로 했으니까 대입을 하면은 식은 아직 정리 전이지만 이렇게 전개 더 해볼게요. 2x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x제곱은 6 다시 3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a제곱 빼기 6은 0이라는
방정식 상태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어차피 연립방정식이 뭐라고 되어 있어, 문제?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다고 써져 있잖아. 그러면은 순서상 자체가 한 쌍만 딱 나온다는 얘기는 x 하나 y 하나가 나왔다는 얘기지. 그런데 정리했는데 x가 2차 방정식이 나왔어. 그럼 생각을 해봐. 이 방정식의 해가 몇 개 나와야 돼? x 값이 2개 나오면, 잘 대답했어, 2개가 나왔어. 그럼 x를 여기다가 쏙 넣으면 y 값이 뭐가 나오니까 정답 탄생. 그럼 하나 나온 것도 또 넣으면 또 정답 탄생인데, 그럼 해가 몇 쌍이 나와버려? 2쌍이 나와버리잖아. 봐봐. 연립방정식이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다고 했다는 얘기는 x랑 y 그 세트가 한 세트만 나온다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1차랑 2차에 대한 연립방정식의 형태니까 1차를 정리해서 대입해서 계산했더니 여기 자리까지 온 거야, 일단.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해줄 거야? 만족한 x값이 몇 개인지 물어볼 거야. 만족한 x값이 그럼 여기서 몇 개여야 돼? 하나여야지. 하나만 딱 나와야 여기 대입이 들어가서 y도 하나만 나오니까 이걸 가지고 한 쌍의 해라고 할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해가 하나려면 뭐가 돼야 돼? 판별식이 0이어야 돼. 짝수 공식에 의해 b'제곱 마이너스 ac를 계산한 게 0이어야 하겠고, 정리해주면은 마이너스 2a제곱 더하기 18이 0이려면 a제곱이 9, a 값이 3이 되면 됩니다. 마지막. 자, 대각선의 길이가 13m가 되는 직사각형 모양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다니 가로의 길이를 x, 세로의 길이를 y라고 하도록 할게요. 됐죠?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 공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13이라고 잡아줄 수 있고요. 이때 화단의 가로의 길이를 2m만큼 줄이고 세로는 1만큼을 늘렸더니, 그랬더니 뭐가 됐대? 처음의 화단 넓이와 같았대. 됐죠? 그리고 나서 아래식을 조금 더 전개를 해줬더니 어떻게 돼? xy 마이너스 2y 더하기 x 빼기 2는 xy라고 할 수 있겠고, xy가 없어지게 되면 x 빼기 2y 빼기 2는 0이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겠지. 다시 깔끔하게 써볼까요? 다시 깔끔하게 쓰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3인데 x 빼기 2y 빼기 2는 0이라고 하는 어떤 상태가 됐어? 1차와 2차 연립방정식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정리할 거야? x는 2y 더하기 2, 1차를 정리해서 대입. 그러면 2y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이 13이니까 4y제곱 더하기 8y 더하기 4 더하기 y제곱이 13이 되겠고, 정리를 하면 여기다 쓸게요. 5y제곱 더하기 8y 빼기 9는 0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뭐가 왜 안 맞지? 아, 이게 틀렸구나. 쏘리. 여기가 13이 아니라 169였네.
쏘리. 됐죠? 그럼 어떻게 돼 정리가? 169가 이쪽에 있었으니까 넘어가면서 지우고 5y 제곱 플러스 8y 빼기 165가 0이 돼요. 인수분해 바로 들어가면 5y 더하기 33 곱하기 y 빼기 5가 0이 되면서 어차피 길이니까 y 값은 5밖에 안 돼요. y가 5면은 x가 12가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둘레의 길이는 가로 세로 더한 것의 2배가 되니까 둘레의 길이는 34m가 되겠고. 개수가 조금 많은 듯 보이지만 그렇게까지 막 엄청 많진 않을 거라는 거